말 그대로 딥러닝이란 거가 딥하게 배운다.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딥러닝이냐면은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어감이 뭐가 깊게 배운다고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벌써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났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지난주 중국 휴머노이드 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좀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그 휴머노이드의 이제 자동, 자율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번 시간에는 좀 깊이 좀 진행하고자 이번 주제는 AGI와 딥러닝의 차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오해 편으로 저희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이번 주제 또한 저희 민트로봇 강영석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대표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AI가 탑재되었다고 하면은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이제 알아서 네. 인지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줄 알고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그 인지한다라는 거랑 움직인다는 부분을 우리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휴머노이드가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AI 기술들이 이렇게 탑재가 된 것은 맞지만 과연 이 AI들이 진짜 사람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지의 영역을 거쳐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AI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아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 AI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구분되는지, 만약에 구분된다면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AI라는 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AI, 즉 딥러닝을 사용한 모델 기반의 어떤 함수, 네. 요거라고 정의를 했을 때 딥러닝이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학습이에요. 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말 그대로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AI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학습된 범위 안에서 뭐 추론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학습시키지 않는 이상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의 학습은 딥러닝 기반으로는 못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딥러닝이란 거가 딥하게 배운다.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딥러닝이냐면은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어감이 뭐가 깊게 배운다고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이라는 것은 원래는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제 ANN이라고 합니다. 이 ANN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 ANN, 신경망이라는 건 그중에 한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 ANN이라는 거는 사람의 신경망 모델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런 신호 전달 체계를 모델링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풀 수 있다였는데, 네. 얘가 이렇게 모델링 되는 과정에서 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옛날에는 이 층을 많이 안 썼어요. 막 서너 개 정도를 써가지고 했는데 딥러닝은 이 층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딥하게 층이 있다고 해서 딥러닝이지 뭐 사람처럼 깊게 생각한다고 해서 딥러닝이 아닙니다. 예. 네. 그렇게 잘못 알고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AGI가 있고 AI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어떤 점에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AI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뭐 사람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사람처럼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써가지고 좁은 범위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AI를 많이 만들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수학 문제를 풀었죠. 사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AI를 사용을 했었고, 예전에 뭐 퍼지 세탁기라는 뭐 그런 AI 인공지능 세탁기, 뭐 퍼지 이론이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람처럼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가 좀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얘가 알아서 뭐 세탁량이든 뭐 세제량이든 이런 걸 조절해 줍니다. 요 정도 수준의 AI인데 다 뭐 AI라고 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딥러닝이 발전을 하면서 뭐 챗GPT도 나오고 뭐 휴머노이드 자세 제어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얘랑 구분해서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흔히 부르던 AI를 지금은 AGI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AGI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사람 만드는 거,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무엇인가, 요거를 AGI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나온 모든 AI 기술 중에서 AGI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는 게 맞다고 보고, 가장 가까운 게 그나마 챗GPT 같습니다. 저는 챗GPT 같지만 걔가 사실 움직여주진 않잖아요. 말 그대로 텍스트를 이렇게 내밀 뿐이기 때문에 사고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걔가 행동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챗 GPT가 뭐 발전돼서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은 AGI랑 비슷한 것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차이가, 현재 이제 로봇에 사용되는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챗GPT는 물어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네. 뭐 이런 뭐 추론 뭐 이렇게 어떤 문맥에 대한 이해라든지 네.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로봇에 사용되는 AI 기술이 일단은 뭐 그런 문맥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세 제어예요. 말 그대로 특히 네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자세 제어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뭐 문맥이고 어떤 사람처럼 어떤 뭐 논리적인 영역에 네. 해당되겠죠. 그런 건 없어요. 그 인제 사실 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도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인제 머릿속에 기억, 그러니까 데이터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봇 인공지능도 인제 네. 강제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예예예. 그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을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제 자가학습 개념 같은 게 되는데, 네. 뭐 제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 예. 여기까지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챗GPT가 우리의 질문에 굉장히 잘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네.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학습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딥러닝이 요즘에 어쨌든 AI 인제 또 기본으로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딥러닝이 정말로 실제 로봇, 저희가 요즘에 보고 있는 휴머노이드에 적용될 때 네. 이게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한계에 예.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뭐 로보틱스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속도 같은 거겠죠. 예. 뭐 아. 자세 제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의 모델로도 한 30Hz 정도의 속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음. 뭐 그래도 된다면은 뭐 그냥 되는 만큼 쓰면 되는데, 음. 어쨌건 로보틱스 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거의 뭐 1kHz 정도의 이제 굉장히 빠른 음. 응답을 요구하는데, 뭐 사실 이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로봇을 만들었을 때 반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아.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사람으로 같습니다. 치면은 약간 얘가 버퍼링이 있는 거네요, 약간. 그렇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근데 거예요, 사람도 살짝? 그렇게 안 빨라요. 뭐 아, 사실 그래요? 사람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반응한다는 건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아.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 '사람 수준의 반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도 어.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 딥러닝 기반의 로봇이 인제 특정 작업을 인제 학습한다 그래도 네. 얘가 인제 그 응용하거나 네.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뭔가 또 대응을 하는 거는 쪼끔 네.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 이런 문제들이 인제 쉽게 해결이 안 될 텐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또 이런 문제를 딥러닝 외에 해결할 수 네.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요게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논리학, 철학적인 관점에서 요런 거를 변증법이라고 해요. 네. 예, 이제 귀납을 하고 연역을 해서 새로운 걸 창출해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음.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러닝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제 뭔가 도메인이 있겠죠. 내가 학습해야 되는 도메인이 있고, 크게 쉽게 얘기해서 이 안에서 내가 뭔가를 찾아낸다라는 게 이제 딥러닝의 개념이에요.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부터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그래 가지고 불특정한 무엇인가로부터 뭔가 되는 거를 갖다 찾아내거나, 두 가지 음.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결국 딥러닝 기술인데, 새로운 건 없잖아요, 결국. 그쵸. 학습이라는 그렇죠. 거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는 음. 있지만, 얘를 바탕으로 뭔가 전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낸다라는 게 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 요즘에 또 휴머노이드도 많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네. 손도 흔들어 주고 네. 뭐 쿵푸 로봇들도 나오고 뭐 네. 그렇게 춤도 추고 하는데, 그 이런 게 사실 자율성이랑 관련이 조금 저는 없고, 저번에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제 프로그래밍 된 거다, 좀 고도의 네. 프로그래밍 된 거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그럼 이 고도의 프로그래밍 된 거와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 AI에서 중요한 중국 인방 문제 같은 거예요. 음, 고도화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느껴졌을 때 너무 고도화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은 음, 과연 우리는 이거를 고도화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거냐, 음, 자율성이라고 할 거냐가 결국은 중국 인방 문제라고 볼 수 음, 있는데, 사람 관점에서 자율성이라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겠죠. 정말로 사람이 그걸 착각하게 할 만큼 고도화된 프로그래밍을 만든다. 두 번째는 사람이, 물론 우리도 지금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자아를 가지고 음, 논리적 추론을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 사실 몰라요. 그걸 탐구하는 음, 학문이 철학이에요. 예. 음, 모르지만 어쨌건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나는 나의 자아에 의해서 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대로 로봇이 이제 뭔가 그런 논리적인 절차에 거쳐서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네. 우리가 진짜 인간 수준의 자율 로봇, 그러니까 아까 네, 네. 말씀 주신 AGI를 만나려면은 가장 먼저 이제 어떠한 이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이제 넘어야 될지 네. 좀 알고 싶습니다. 뭐 AI 관점에서죠. 이제 그렇죠. 뭐 예. 로보틱스 관점보다는 AI 그렇죠. 예. 관점에서죠. 예. 그러면은 뭐 일단은 학습이겠죠. 뭐 어쨌건 챗GPT를 보면서 방향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챗GPT도 그 정도 성능을 내는데 학습시켜야 되는 양이 정말 뭐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말만 하는데 정말 로봇처럼 행동,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다 갖춰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정말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학습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단순한 비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엑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학습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정말 그 전기 문제, 환경 문제, 요게 아마 가장 큰 좀 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장벽이라기보다는 자원적 장벽이 될 것 음. 같은데, 얘를 기술적 장벽으로 넘어온다고 하면은 뭐 요새 이슈화되는 그런 딥시크 같은 게 학습량을 줄여줬다고 해서 뭐 되게 많이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의 수준은 정말 뭐 전문가라든지 국가적 지원이 없으면 못할 학습을 일반인들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내렸다. 학습량을 줄여주렸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사람처럼 만드는 게 자원적인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원적인 그 장벽이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동일 자원으로도 정말 고퀄리티의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량을 줄여주는 게 결국은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게 기술적 장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원을 늘릴 수 없다면 학습량을 줄여야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